잠시 후 2분 뒤에 5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테스트. 예, 이제 5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 관세무역 온라인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 총영사관에서 무역과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손성수 영사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LA 총영사관과 한국관세청 또 그리고 한미 관세무역 연구 포럼에서 같이 준비한 미국 관세무역 온라인 아카데미를 12개 과목으로 된 이제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무역업계 관계자분들께 이런 미국 수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좋은 지식들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마련하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라이브로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게 되고 또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을 이제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녹화된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바로 박경재 LA 총영사님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박경재입니다. 저희 LA 총영사관은 작년에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때부터 미국 현지 여러 동포 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이커머스, 지재권 등 주요 무역 이슈에 대한 여러 다양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당초 그 우려와는 달리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무역업 종사자들께서 참여하셔서 큰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세미나의 장점을 살리면서 다양한 분야의 무역 지식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관세청과 LA 총영사관이 온라인 세미나의 내용과 시간을 대폭 확대해서 종합적인 미국 관세무역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각 분야별 최고의 현지 전문가들이 약 2시간의 강의 형태로 진행되며 오늘부터 2달간 누구나 무료로 등록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다뤄지는 12개 주제들은 수입 통관 일반과 식품, 화장품 및 의류 수입 통관, FDA 등록, 이커머스, 브랜드 등록, 물류, 조달, 세무신고, 법인 설립 및 법률 분쟁 등 무역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임재현 관세청장님과 김진정 한미 관세무역 연구 포럼 회장님 그리고 알찬 강의를 준비해 주신 14분의 강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미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입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기가 미국 시장 진출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관세무역 아카데미는 무역과 통관,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누구나 미국 무역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국내 기업 및 동포 상공인들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기대하며 저희 LA 총영사관은 앞으로도 동포 상공인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세미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와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총영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번 아카데미 행사를 같이 준비해 주신 한미 관세무역 연구 포럼의 김진정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관세무역연구 포럼 회장 김진정입니다. 먼저 본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한국관세청장님, 또 박경재 총영사님, 관세 및 경제 담당 로스앤젤레스 선영수 형사님, 그리고 모든 강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관세무역연구 포럼은 2013년도에 미국 관세사들과 또 총영사관 그리고 무역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한미 간의 무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그간 FTA 아카데미 또 물류 관련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들을 주로 제공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총영사관과 함께는 그 관세무역 아카데미에는 10여 명의 강사님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어느 때보다도 좀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게 참여하셔서 이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의미가 있고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진행되는 이 무역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이 또 등록하여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관세무역 아카데미에 대해서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개 과목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플라이어를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과목별로 한 분 또는 두 분의 강사님들이 이제 발표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오늘같이 이 라이브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전 녹화된 영상을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놓치셨더라도 나중에라도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하는 강의를 들으시면은 바로 현장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제 무료로 등록이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2달까지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이제 등록이 가능하시고 11월 말까지 이 12가의 과목의 영상을 다 들으신 분들은 저희가 간단히 문답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하시면은 LA 총영사관 명의의 관세무역 아카데미 수료증을 저희가 수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언제든지 여기 이제 플라이어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강사님들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그 강의 영상하고 강의 자료를 등록하신 분들께 이메일로 송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이제 문의 오시는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거를 언제 볼 수 있는 건지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같이 이제 한국에서 많은 수출 기업 관계자분들이 미국 관련 내용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한국에서도 시차와 상관없이 이렇게 영상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무역 아카데미가 상당히 그 현지의 제일 전문가 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도 더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내용이 이제 좀 너무 어렵거나 뭐 시간이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또 원하시는 부분만 또 이렇게 골라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이번에 아주 그 미국의 무역 또 수입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강의를 이제 하겠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제가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를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자료가 잘 보이시죠? 예. 어, 제 얼굴도 같이 나오나요? 누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영사님 얼굴이랑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도 잘 보입니다. 이게 또 한 번 녹화되면 또 두고두고 아주 오랫동안 저는 쓰여질 영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얼굴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미국 수입 통관 일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파워포인트 형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문서에 가까운데 이게 이제 나중에 혹시 자료로 다시 보실 때 편하시라고 좀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미국 시장 진출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전체가 다 사실은 미국 수출을 위한 거라서 제가 그 수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로 지금 2년 7개월 정도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느낀 점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 시장이죠. 그래서 중국보다도 격차가 많이 나는 1등이고요. 특히 이제 LA 총영사관이 있는 LA라든가 남가주 이쪽은 경제 이런 수입 이런 내용들이 아주 활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베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하나의 경제 규모만 하더라도 국가 기준으로 뭐 미국, 중국, 일본, 이런 영국, 프랑스 이런 다음으로 6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 자체로도 다른 나라보다 큰 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 하나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한인 동포 60만 명이나 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LA라든가 이런 데서도 있고 라스베가스 쪽도 있지만 이런 박람회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박람회가 많이 줄어든 건 맞는데요. 이제 곧 회복이 되면은 다시 또 많이 할 텐데 죄송합니다. 지금 잠시 그 채팅에 나온 부분 중에 화면이 이제 제가 안 나온다는 말씀이 있어가지고요. 그 다른 강사님들은 다 음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소리가 같이 나가는 경우에 이제 화면이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박람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박람회를 통해서 어떤 특별히 바이어와의 어떤 사전의 네트워킹이라든가 인맥이 없더라도 좋은 제품만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바이어들과 매칭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바이어들도 어떤 인맥을 통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수한 품질인지 여부, 또 너무 싼 제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퀄리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트라라든가 중진공, AT, 수협 같은 이런 수출 지원 기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 지원 기관들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이제 한인 동포들이 많이 나와 있었지만 한인 동포들의 경제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사관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는 데만도 한 20군데 이상이 있는데요. 이런 동포 단체 자체가 어떤 비즈니스 네트워크고 또 바이어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남가주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한국 기업들이 할 때 이렇게 좀 영어도 사실 어렵고 미국 그 백인들이 많은 이제 그런 주류 사회와 직접 바로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런 절충할 수 있는 이런 중간 단계로 이런 한인 경제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세관이라든가 FDA 같은 정부기관 수입물품
예, 지금 화면에 계속 제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가요? 예. 누구 저희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 예. 제 화면에는 딴 게 나와서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세관이라든가 FDA 같은 정보기관 거기에 이제 또 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한국에 비하면은 상당히 검사 비율 이런 게 낮게 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많이 귀찮게 안 하는 편입니다, 사실. 다만 한 번 이제 적발이 되면은 상당히 그 처벌이 셀 수 있고 특히 실수라든가 어떤 착오, 법을 몰라서 한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첫 번째는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처벌이 세지 않을 수 있는데 고의로 한 경우라면은 상당히 처벌 정도가 세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를 인제 하셔야 되고 또 공무원들 한 명 한 명의 이런 업무 처리하는 재량이 큽니다. 그리고 증거라든가 이런 서로 간의 신뢰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업체의 주장이 그럴듯하다. 이렇게 이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자기 선에서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인제 한국의 유망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어떤 브랜딩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색소라든가 이런 거에 인제 알러지 때문에 미국에서는 금지하는 성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을 교체한다든가 또 포장이 미국 그 마켓에 맞도록 이렇게 좀 디자인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현지화가 꼭 필요하고요. 그냥 한국에서 팔던 제품을 미국에다 바로 수출하는 거는 쪼끔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도 다 포함이 돼 있지만 지재권 등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재권이 등록돼 있는 상품과 아닌 것과 어떤 미국 정부 기관이나 또 아마존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상당히 다른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꼭 인제 이점을 누리려면 지재권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많이 아시던 얘기지만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가 워낙에 미국에서는 활성화돼 있고 또 제품이 우수할 경우에는 금방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극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도 당연히 인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중간에 인제 많이 다시 들어오신 것 같아서 안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오늘 이 웨비나는 2 시간 정도로 할 예정이고요. 어 미국 수입 통관 일반과 또 FTA 부분까지 플라이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과목이죠. 거기까지 인제 커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Q&A 메뉴를 통해서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채팅으로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제 미국 관세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미국 관세청은 아시다시피 한국으로 치면은 인제 관세청과 이민국이 합쳐져 있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미국 우리 공항에 들어갈 때 인제 입국 심사할 때 CBP 직원한테 받죠. 그 같은 기관입니다. 직원은 한 60,000 명 정도 되고 일선항에 다 세관이 있습니다. 수입 신고 인제 기본 절차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인제 오늘 이후로 다른 과목에서 여러 가지 품목별로 식품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품목별로 또 FDA 관련해서 이런 다른 분야는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일반적인 수입 신고 절차는 대부분 관세사라든가 이런 물류업체에서 대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역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여기 이제 물건의 주인이죠. 화주라고 하죠. 화주가 직접 조치해야 될 사안은 사실 별로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을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언제든지 미국 세관이라든가 이런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관세가 어떻게 인제 계산이 되는지 또 통관 보류가 왜 됐는지 이런 걸 직접
그 화주가 아셔야지 이제 물류업체한테 이렇게 해달라 요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은 아셔야지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절차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해당 품목의 HTS 코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HS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물품에는 10자리 숫자로 코드가 붙을 수 있는데요. 이 코드를 알아야지 그 품목의 관세율이 몇 프로인지, 또 FTA를 적용할 때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를 알면은 이 물품을 수입하는데 어떠한 수입 요건, 어떠한 허가를 미리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문자로 HTS 코드의 풀네임을 물어보셨는데요. 이게 뭐 하모나이즈드 타리프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또 풀네임이 아니고 이게 어떤 그 세계 관세 기구의 협약에 따른 명칭이기 때문에 풀네임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HTS는 인터넷에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코드를 알고 나면은 관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과세 가격이라고 하죠. 그 물품의 각각의 가격, 그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해서 이제 관세가 나오는 건데요. 이 과세 가격이 또 어떤 걸 칠 거냐. 대부분 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아닙니다. 그 가격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B로 하고 한국은 CIF로 해서 국가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미국이 이제 더 낮은 기준을 쓰는데요. FOB는 본선 인도 기준 가격이라고 해서 수출지에서 이제 그 선박에 실을 때 그 시점의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CIF는 운송하는 해상 같은 경우에 이제 운송되는 보험료라든가 운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FOB로 이제 미국에서는 수입 신고할 때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강사님 중에 한 분이 플레임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주 이렇게 채팅으로 활발히 질문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로 어떤 이제 수입 요건을 규제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관들을 보시면은 FDA, 식약처죠. 식약청, 농림부, 대기해양청. 여기는 이제 노아라는 기관이 또 수산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소비자보호안전위원회, 환경보호청, 연방통신위 이런 여러 기관들이 각각의 이제 그런 관할하는 제품 분야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HS 코드를 알면은 우리 이제 관세청이라든가 산업부에서 만든 수출입 통관 편람을 통해서 어떤 요건이 있는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필요한지가.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요건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관세사분이라든가 뭐 여러 이제 분야 전문가분들이 그 해당 품목은 항상 이제 해보셨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건이 있는지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수입하실 때는 그런 품목은 좀 전문가 자문을 처음에 받아보셔야지 안 그러시면은 나중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를 놓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대부분의 식품류는 FDA에서 하는데요. 이제 식품 중에서도 이거는 고기에 가깝다. 이건 그냥 어떤 가공식품이라기보다는 고기에 가깝다. 그러면은 농림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삼계탕 우리 레토로 제품이 있죠. 그거는 닭고기가 이제 주로 구성돼 있고 닭고기 관할은 이제 농림부 USDA이기 때문에 USDA에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 같은 거를. 그래서 그런 똑같은 식품이라도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품목별로 어떤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사이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HS 코드를 찾는 거는 그 관세청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역협회에서 여러 가지 해외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를 그 HS 코드별로 구분해서 올려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회해 보시면은 해외에서 이제 어떤 규제를 받는지 알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나온 게 전부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또 컨설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사전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으로 수입을 할 때 품목 분류, 그다음에 과세 가격, 그다음에 또 FTA로 적용받으시려면 원산지 결정도 돼야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중요한데, 이거를 제일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 세관한테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세관이 이 어드밴스 룰링이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사전 심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이나 우편물이겠죠.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그 재작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301조 관세를 25%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인지 여부가 상당히 미국에서 이제 중요했었고요. 특히 이제 섬유 같은 거에 이제 많이 보고가 됐는데, 중국산으로 판정이 되면은 25%를 추가로 더 내야 되기 때문에 25% 포인트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관세 부담이었기 때문에 이 현지에서도 많이 이제 문의가 많았고요. 그럴 때 이제 아주 유용하게 쓰인 게 이 어드밴스 룰링 제도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어떤 부품을 이제 수입해다가 한국에서 더 이제 많은 부품하고 결합을 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제품을 완성한 경우, 이럴 때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은 이게 원산지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어떤 제품 공정이라든가 이런 원산지 판단에 필요한 어떤 그런 제품 재료들의 어떤 가격, 그런 구성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미국 세관에 먼저 제출을 해서 이게 어떤 원산지가 되는지 판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사례들을 미국 세관에서 발표한 사례들을 보니까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미 생산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품을 어디서 생산하고 어떤 부품은 일본에 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5개를 이제 시나리오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산하면 이게 원산지가 어디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세관에서는 그 시나리오별로 다 답변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비즈니스 설계할 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국산인지 여부가 중요하거나 또 FTA가 적용되는지를 꼭 미리 알아야 될 때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세관은 이 사전 심사 신청에 들어오면은 90일 내에 이제 결론을 내려서 일반인에 공개를 합니다. 다만 이제 신청자가 비밀번호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 심사를 신청하는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올려놨고, 그다음에 여러 사전 심사 사례가 공개돼 있는 그 크로스인데요, 약자로 그 사이트 링크도 올려놨는데요. 이 크로스에서 그 HTS 코드를 아시면은 그걸로 조회를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제품명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다른 기업들이 심사를 받은 사례를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HTS를 어떻게 분류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규제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도 조회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입하시기 전에 한번 이런 걸로 키워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수입 통관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요. 그냥 너무 이게 이제 깊이 있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순서를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수입 통관 프로세스는 적합 목록을 제출하는 걸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운송인이니까 물류업체가 되겠죠. 물류업체에서 해상화물과 항공화물 각각 시간이 좀 다른데 그 적합 목록을 이제 세관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와하고 또 별도로 수입자와 또 운송인이 10+2라고 이제 미국이 워낙 그 테러 관련해서 물류 보안을 강화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중복될 수 있지만 또 적합 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물류업체에서 다 알아서 이제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입 신고하게 되는데요. 반입 신고는 수입자나 수입자에 대해서 이제 권한을 위임받은 신고인, 주로 이제 관세사가 되겠죠. 관세사가 화물 도착 후 15일 이내에 세관에 하면 되고요. 2,500불 이하의 물품은 간이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담보를 이제 안 내도 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받는 정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수입 신고를 하면 수입자가 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도 수입자로서 책임을 지고 수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기업도 다만 이제 미국 내에 어떤 대리인을 지정해야 됩니다.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수입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반입된 다음에는 이제 세관에서 물품 검사를 하는데요. 물품 검사는 반입 후 5일 이내에 이제 하고 5일 이내에 이제 그 물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고 결정된 뒤 5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일이 지났으면은 이제 그 이내에는 결과를 받으시는 게 정상적인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납세 신고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과는 좀 다른 점인데 한국에서는 수입 신고를 할 때 같은 양식으로 동시에 물품 반입과 납세 신고를 같이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걸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반입한 다음에 이제 반출이죠. 반출한 다음에 10일 이내에 납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납세 신고를 할 때 FTA 적용 신청을 같이 하는데요. 미국은 FTA 적용 신청이 상당히 간단하게 돼 있어서 별도로 뭐 서류를 신청서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원산지를 넣는 그 27번 라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27번 칸에 KI라고만 표시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FTA 원산지 신청을 한 걸로 간주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잠깐 채팅으로 질문 주셨는데 이 자료는 당연히 사후에 공유가 되고요. 저희 그 관세무역 아카데미에 등록하시면은 저희가 모든 발표 영상과 발표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도 사후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박스 안을 잠깐 보시면 이제 커스텀즈 본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본드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신용담보라고 해서 신용으로 인해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미국은 이제 신용담보를 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런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보증금 납부한 대신 보증보험처럼 이제 이런 전문 회사에 보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써 있지만 대부분 보증금의 1% 정도를 그 보증료로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담보는 포괄담보하고 개별담보. 포괄담보는 이제 1년씩 그 직전 1년도 납부세액의 10%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년씩 금액을 이제 예치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수입을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개별담보는
건건이 수입 건마다 일정 금액을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관세 납부 및 정산인데요. 이 관세를 납부하고 나면은 미국 이 수입 통관 제도의 약간 특이한 점인데 정산 제도라고 있습니다. 리퀴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수입 관세를 납부한 내용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수리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1년이 됐을 때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미국 관세청에서 자동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나서 만약에 세관으로부터 어떤 통보가 없으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세관에서 어떤 내용이 정정이 되어야 되는지 이 추가 자료를 이제 보완 요청을 해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관련된 서류는 5년 동안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산이 된 이후에 1년이 된 이후에 또 간혹 이렇게 사후 세액 관련해서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미국 세관은 정산 과정에서 이제 마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어떤 고의라든가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세액 탈루가 됐을 때 이렇게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크게 심사는 이제 세관이 하는 FA 심사와 그다음에 업체가 자율적으로 심사하는 ISA 셀프 어세스먼트가 있고요. 예. 이 내용은 심사 받을 때 어떤 또 전문가 자문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입을 관리하는 미국 세관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CTPAT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AEO 제도입니다. AEO 제도를 미국에서는 CTPAT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도입하게 된 배경은 9.11 이후에 이렇게 일일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거는 어떤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이런 수입 기업들을 관리를 해야겠다. 이제 미국 세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사를 어떤 안전관리 부분을 심사를 하고 CTPAT으로 이제 공인이 되면은 또 거기에 따라서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입 검사율이라든가 또 검사가 지정됐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에서 또 이거를 많이 이제 같이 도입해서 현재는 약 77개국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여러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AEO고요. 다른 나라도 또 명칭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세관은 이 제도를 처음 만든 나라기도 하고 지금도 테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CTPAT을 상당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CTPAT이 되는 어떤 공인을 받는데 적지 않은 이제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은 업체, 중소기업의 경우에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건 맞는데요.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CTPAT에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따로 CTPAT 어떤 CBP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따로 어차피 상담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아주 작은 글씨지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쭉 정리를 한 자료를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미국 수입 통관이 되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단히 최근 미국 특히 여기 이제 남가주 지역의 무역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궁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여기 LA 롱비치항의 물류 지체가 엄청 심하죠. 지금 이게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제 심해졌는데요. 작년 말부터 상당히 지금 이제 심해서 계속 이런 지금 물류 지체 현상이 심해져 왔는데요. 기존에 이제 원래 해상 운송 기준으로 부산에서 보내면 LA까지 이제 통관돼서 나오는 게 한 보름에서 20일 걸렸는데 지금은 최소 40일 이상 걸리고, 사실은 그나마도 그 화물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아예 부킹이 안 돼서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수출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거를 많이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 예로 여기 롱비치 항의 그 외항에 평균 매일 40척 이상의 대형 화물 선박들이, 컨테이너 선박들이 그냥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롱비치 항에 접안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줄 서 있는 배만 40척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용도 해상 운임이 예전에는 이제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한 1,500불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3배 이상으로 늘었고요. 또 아주 급하게 보내는 화물인 경우에는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 롱비치항의 물류지체 원인이 제일 크게는 코로나19 이후에 미국 경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수입 물량이 엄청 급증했거든요. 수입 물량이 일단 너무 많아서 LA항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항만 노동자들이 많이 이제 근무를 못해서 대체 임시 인력을 많이 투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업무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면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이제 그런 지체 현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송에 필요한 철도 차량이라든가 컨테이너 실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모자르고 컨테이너도 많이 모자릅니다. 컨테이너도 많이 모자르고 이러한 모자른 이유가 또 크게는 미국 이 남가주 지역이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 미국으로 가는 어떤 수출 관문이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전체 수출 물량의 이제 40%가 이쪽 LA 롱비치를 통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수입이 아주 많은 지역인데 반면에 수출은 이쪽 남가주 지역에는 공장 단지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또 이쪽에서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구가 어떤 무역이 불균형한, 수출보다 수입이 너무 많아서 컨테이너가 들어오려는 건 많은데 나가려는 거는 또 없기 때문에 빈 컨테이너로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더 항만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유를 볼 때 단기간에 이게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좀 완화가 된 다음에 노동력이 좀 다시 이제 복구가 되면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입량이 줄지 않는 이상 이러한 그 물류 지체는 상당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시 어떤 롱비치 항을 증설한다든가 어떤 물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은 이거를 해결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면도 감안해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거는 좀 한국 기업 분들한테 생소하실 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관세청에서 최근에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면직물 코튼에 대해서 상당히 세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단속한 이유는 신장에서 생산된 면직물은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을 통해서 생산된 거다. 그렇게 지금 이제 미국 세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어떤 면직물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 그다음에 원사까지도 원사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됐으면은 그걸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다른 지역 어떤 공장에서 생산을 해는 어떤 섬유 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원사를 어디서 자기가 이제 그 업체가 구매해 왔는지 내역을 꼭 보관하고 계시다가 미국 세관이 조사가 들어오면은 그걸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증명이 안 되면 어떤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면직물로 판단이 될 경우에 제품이 반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뭐 베트남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신장 미구르산 원사를 썼는지 여부를 지금 미국 세관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세관 조사와 그런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관련된 뉴스도 있었고요. 예.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CBP에서 소명 요구를 할 때 어떤 자료를 내라고 이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 이제 대응 방법으로는 미국 세관의 어떤 선별 검사라든가 통관 보류 절차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는 창구가 여기 링크를 제가 올려놨지만 CBP TIU 트레이드 인터페이스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메일로 이제 문의를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시티팻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티팻에 공인된 기업은 시티팻을 담당하는 그 기업의 이제 연락처와 이제 그 직원이 줄 텐데 그 직원한테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신 어떤 이슈는 아니고요.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이슈긴 한데 이제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에만 있는 이슈라서 사실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수출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프로포지션 65라고 해서 이제 주민 발의 형태로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일종의 이제 유해 성분 표시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관련 담당 기관이 매년 약 1000 종류의 발암 물질, 그러니까 몸에 나쁘다는 물질은 전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또 기준치를 공고하는데 이 기준치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대부분 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돼서 이제 이 법에 따른 유해 성분 표시 대상이 되는데요. 이 표시 대상은 어떤 제품 품목이라든가 이런 뭐 장소의 구분이 없이 모든 제품, 모든 장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준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모든 뭐 공산 제품이라든가 의류 이런 데도 다 이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닝 표시가 중간에 제가 써놨는데 읽어보면 사실 좀 기분이 나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은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라고 해서 이제 바람 또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번식에 이제 해로운 이런 내용들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제품이 많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사실은 이 표시를 보더라도 그냥 신경을 안 씁니다. 어차피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다른 주
다른 주에서는 미국인들도 이 유해 성분 표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먹는 거 이런 거에 이제 붙어 있으면은 사실은 발암 물질이 들어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이제 이 물품을 구매할 때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이 표시 제도를 위반했을 때 그거를 이제 단속하는 방법이 이것도 상당히 미국의 어떤 좀 다른 점인데요.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인데요. 미국의 어떤 단속 기관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누구나 공익 소송 형태로 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이러한 공익 소송이 가능한 처벌 조항의 경우에 로펌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런 공익 소송을 일부러 이제 많이 제기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 타겟이 된 기업과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해서 그 소송을 취하도록 가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제 합의금이 너무 커도 합의금을 안 내고 너무 작으면 또 필요가 없기 때문에 10만 불에서 20만 불 정도, 그러니까 1, 2억 정도 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실제 단속 기간에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이런 로펌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서 생산 기업들한테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공익소송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이걸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이런 식품 같은 과자류 같은 게 되겠죠. 그런 거는 대부분 대기업들은 경고 문구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미김 같이 이런 해산물들이 이 바다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많은 이런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미량의 발암 물질이 대부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미김 같은 제품들은 경고 문구를 사실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이제 안 하는 경우 저런 이제 공익소송 로펌들의 타겟이 돼서 실제 그 합의금을 큰 금액을 주고 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미표시하는 이유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제도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알지만 이렇게 발암물질이라는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으로는 캘리포니아 주에만 사실은 이게 필요한 거라서 다른 주에는 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은 포장을 두 가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에만 그 인쇄가 된 거를 보내고 나머지 주에는 인쇄가 빠진 거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포장하거나 물류 프로세스를 만들 때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유로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아주 초기에는 사실은 공익소송 대상으로 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이제 미국의 어떤 주류 마켓에 진출한다거나 온라인 마켓에서 꽤 많이 팔리는 정도가 되면은 이런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실은 이런 거를 확인하셔가지고 포장에다가 이 표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저희 총영사관에서 기업 지원 활동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영사관에서 위촉한 공익관세사와 경제자문위원 분들이 계신데요. 두 분야를 합치면은 총 21분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세사님들이 8분이나 계시고 또 변호사님, 또 회계사님, 세무사님, 물류업체, 여러 가지 FDA 또 컨설팅 기관 여러 분야 제가 이제 다 이제 여기 써놨는데 전문가분들이 무료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그 이메일로 내용을 주시면은 제가 그 해당 분야 전문가께 전달을 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또 무료 봉사 재능기부 차원에서 해주시는 건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할애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실 때 너무 이렇게 기본적이고 좀 직접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좀 지양해 주시고 아주 좀 어렵지만 구체적이고 어떤 이렇게 전문가의 딱 그 지식이 필요한 분야 그런 내용을 질문을 주시면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 중에도 그렇고 이번 아카데미 때 많이 질문을 주실 텐데요. 그 질문이 바로바로 소화가 안 되면은 이렇게 사후에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매칭을 시켜드려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이커머스 수출자 셀러 매칭인데요. 요것도 사실은 저희 총영사관에서만 하고 있다고 제가 해외 공간 중에는.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도 더 이렇게 발전했으면 하는 사업인데요. 한국의 수출자분들 중에서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이커머스에 물건을 판매하고 싶으신데 직접 여기 이제 현지에 나와 있는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 현지 셀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하시면 상당히 양쪽이 다 도움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품목이라든가 그런 또 조건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매칭해 드리기는 어렵고 저는 이제 수출자고 셀러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리스트를 양쪽에 공유해 드려서 각자 그 적합한 기업을 찾으셔 가지고 컨택하셔서 비즈니스를 협의하시는 이런 방식이고요. 지금 올해 4월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5달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112개 수출 기업,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32개 셀러로 활동하시는 기업이 참여하셔 가지고 나름 다는 아니지만 나름 일부 기업분들은 좋은 성과를 얻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해 드린 링크에 보시면은 세부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번 온라인 아카데미를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현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번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벌써 10번째를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못 하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저희가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 나름의 장점이 참 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 사후에도 또 들으실 수 있고 저희가 여기 써 있지만 총영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후에도 올려놓기 때문에 이 중에 정말 몇 가지뿐만 아니라 전부 다가 되게 주옥 같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신 내용도 그 해당 분야가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소개드릴 수 있는 거는 무역 관련해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여기 현지에서 영상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가 동포단체에서 좋은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지원 사업들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뉴스를 드리고 또 저희 가끔은 저희 그 남가주 동포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같이 알아야 될 때 그런 것도 저희가 드리고 그런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벌써 지금 2년째 제가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제 2,500분한테 제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아카데미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저희가 그 등록이 되셨기 때문에 이메일로 아마 제가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미국 수입 통관 일반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간단히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미국 수출을 준비하시거나 막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시거나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걸 해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분야는 바로바로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내용, 아주 넓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저희가 이렇게 기업 지원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관세무역 온라인 아카데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의 취지가 이렇게 넓은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 이제 두루두루 아신 다음에 그걸 토대로 비즈니스를 설계하시면서 구체적인 또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유료 컨설팅도 물론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유료가 아니더라도 특정 전문가한테 바로 이제 자문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이런 미국 무역과 관련된 전문적인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드리기 위해서 이번 아카데미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아주 잘 지금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 강사님이 말씀하는 시간에 제가 질문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채팅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차피 진행자라서 인사를 해도 제가 또 말씀드렸죠. 예,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렸지만 이제 그거는 저희 그 업로드할 영상용이었고요. 예, 제가 다시 나와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강의 순서는 이제 플라이어 갖고 계신가요? 한국관세청에서 주영호 행정관님이 FTA 분야를 이제 강의해 주실 텐데요. 우리 주영호 행정관님은 우리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조회수 1등을 달릴 정도로 아주 그 방송에 아주 최적화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영호 행정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